이번 시간에는 세무 및 노무, 특히 노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에 관련된 세무 및 노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예요. 세무, 노무 검색을 추천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채널이 검색 가능하고요. 저는 유튜브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유튜브를 만든 거죠. 거기서 랜선 노동법이 있는데 그 채널을 추천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 또한 고용노동부가 만든 거라서 신뢰성이 높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된 법,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살펴보려고 했다가 실제로 법제처에 들어가서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다가 포기했어요. 네, 너무 많아요. 자, 저희는 넘어갈게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적용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미적용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의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이에요. 자,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이나 신앙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자, 여자 이런 거 안 돼요. 자, 7조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입니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강제로 못한다는 거죠. 8조 폭행의 금지입니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자, 제17조 이거 잘못된 거죠? 지금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제처를 확인하고 왔는데 제17조는 근로조건의 명시예요. 이런 오타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즉 저희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룹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적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휴수당 뭐냐?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거예요. 자, 받는 요건 뭐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되고요. 휴게시간은 제외해요. 참고로 휴게시간은 4시간은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되는 시간인 거죠.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함. 보통 일주일에 5일 정도 일하잖아요. 그것을 개근해야 되고요. 세 번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거. 즉, 이번 주까지만 일해요. 그러면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죠. 왜?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에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 일한 시간을 볼게요. 월요일에 8시간 했고 화요일 8시간. 근데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5시간 했어요. 그럼 이 88855를 더하면 34시간이에요. 그러면 주일은 여기서 나누기 5를 한 평균값을 정하면 되는데 그게 6.8이고요. 이거 또 오타네요.
8을 5일 동안 8시간 일했으면 40이겠죠. 네, 이런 오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40 나누기 5일 했으니까 40 나누기 5예요. 그래서 8시간. 참고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8시간이 상한선입니다. 이유는요.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요. 저희가 연장수당 할 수도 있고 막 시간의 수당이 여러가지,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 뭐 휴일근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주휴수당 관련할 때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므로 최대 8시간까지 주휴시간을 줄 수 있고요. 참고로 저희 그룹은 해당돼요. 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죠?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보통 40시간 이상 일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안 잘렸으면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무조건 주휴수당은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실제로 제가 5일 동안 40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40시간 일한 것만 받는 게 아니고 5일 동안 제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8시간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보통 주휴시간은 주일로 하죠. 적을게요.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고 토요일날 쉬어요. 이건 진짜 쉬는 거고 주일날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일을 안 해요. 그래도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8시간 일한 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5일 동안 일을 하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개근했으면 하루 8시간이 공짜로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내가 일한 것처럼 되는구나. 유급 휴일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데요. 보시면 2021년 기준 시간당 8,720원입니다. 두 번째 209시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냐? 209시간이에요. 하루에 8시간,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했다고 치고, 그러면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이 한 달. 한 달 기준 얼마다? 209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달이 평균적으로 209시간이라면 최저시급 곱하기 209를 하게 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일을 한다면 최소 월급이 182만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루에 8시간이죠. 그럼 일주일은 40시간이죠. 거기에 주휴시간을 8시간 한 거죠. 그러면 일주일이 48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달이요. 정확히 30일도 되고 28일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이제 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4.3452주예요. 이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한 달을 주로 바꾼 것.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4.3452. 제가 계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 4.3452 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208시간이고 5696이 나와서 올림해서 209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왜 209시간이 한 달이냐? 최소냐? 하루에 5시간씩 5일 일하면 209시간을 주휴일까지 합쳐서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 달은 몇 주입니까?
한 달은 몇 주입니까? 여기 보시면 한 달은 몇 주인가? 4.3452주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이걸 보시면 돼요. 최저시급 플러스 주유.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주유수당은요. 쉽게 해서 5일 왜 20%냐면 주유일은 일주일 중 5일 일한 거에 하루를 더한 거예요. 100%를 5일로 나누면 20이잖아요. 그래서 20%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최저시급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유수당을 줘야 되니까 보통 다 40시간 이상 일하잖아요. 그러면 최저시급이 8,720원이라도 어쨌든 주유수당 줘야 되니까 거기에 20을 곱해요. 20%를. 그러면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1시간에 1,464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요.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만약에 제가 한 주에 100시간을 일했고 60시간을 일했고 뭐 70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주유수당 플러스 하시고 내가 실제 일한 거에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시간을 일했다고 칠게요. 아니 100시간 넘게 60시간 일했다고 칠게요. 그럼 적어도 한 주에 60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면 60시간 플러스 얼마 해야 돼요? 주유시간을 포함해야 되니까 8시간. 그러면은 한 주에 68시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4주간 했다고 칠게요. 지금 곱하기가 안 보여서 곱하기 4주. 68 곱하기 4. 제가 굳이 계산 안 합니다. 272시간이라고 칠게요. 272시간을 일한 거예요. 주유 합침. 그러면 272 곱하기 8720. 최소 237만 1,000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유수당이랑 최저임금을 왜 알아야 되냐? 내가 실제로 일한 것에 곱하기 8,720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희가 수당을 못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으로 일한 것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이거 끌게요. 여기 나와 있죠. 한 주에 40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182만원인 거고 여기 보시면 내가 한 주에 60시간 일했다. 그러면 저는 23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가시면 이제 근로시간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 즉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죠.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인데 그러면 한 주에 52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몇 시간을 더 하든 몇 시간을 더 해도 된다. 단 최저임금은 받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시간 정도 일하면 한 주에 60시간 정도 일하면 최소 230은 받아야 됩니다. 자, 수당입니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장 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들에 대한 임금 가산이 불가해요.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한 시간에 내가 100만원을 받으면 이런 수당들은 정확한 계산은 아닐지라도 50을 더 받을 수 있어요. 50%. 그러니까 만원이라면 50%를 합쳐서 15,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못해요. 불가해요. 불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등을 했을 경우 가산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지만 실제 일한 시간 플러스 주유 시간 곱하기 최저 시급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주유 시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연차 휴가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나옵니다. 근데 연차 휴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룹홈에서 허용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설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연차 휴가 있습니까? 제가 뭐 개근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년에 15일 동안 연차. 그러니까 내가 연차를 쓰고 싶다 하면 하루를 쉬는 거죠. 나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원래는 불가해요. 안 줘도 돼요. 근데 허용하면 가능하다. 두 번째, 유급휴가, 생리휴가가 있어요. 유급휴가는 없고요. 생리휴가도 없어요. 근데 단 그룹홈에서 허용하면 가능하다. 원래는 없는데 시설장님이 허락해주면 가능한 거죠. 자, 이거는 강제예요. 출산 전후휴가, 임산부의 야간 근로 금지 및 임산부의 시간의 근로 제한 한해 조항은 적용된다. 만약에 임신했다, 출산한다, 그러면 무조건 법적으로 가능하고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후휴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주면 법적으로 큰일 나요. 자, 해고입니다. 보시면 해고 제한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해고 제한이 없어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넘어갈게요. 여기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에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 통지 안 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해고가 언제든지 자유롭다. 근데 이건 해야 돼요. 해고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해야 되고 30일 안 됐는데도 해고를 시켜버리면 한 달 임금을 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 중요해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산후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자, 다쳤어요. 해고 금지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요, 4시간은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핵심이 뭐냐?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앞이나 뒤에 사용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간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해고 예고가 여기 왜 있을까요? 이건 지울게요. 네, 이런 거는 오타죠. 네, 저도 사람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공휴일 및 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 이 세 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법정 공휴일, 약정 휴일, 법정 휴일. 자, 밑에부터 볼게요. 법정 휴일. 이게 가장 좋은 건데요. 법정 유급 휴일이고 유급 휴일이에요. 그게 언제냐?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유급 휴일이고요. 주휴일. 저희가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하루를 더 주잖아요. 그 주휴일. 보통 일요일이죠. 근로기준법상 꼭 휴무를 보장해야 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뭐 주일은 뭐 당연한 거죠. 누가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합니까?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을 하게 되면 원래 유급 휴일인데 거기에 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는 어차피 가산을 못 받잖아요. 연장 근로를 하든 뭘 하든 휴일 근로를 하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8시간 일했다.
그럼 원래 이미 8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날에 일을 하면 총 16시간을 일한 거겠죠. 그래도 일을 하는 건 싫겠죠. 근로자의 날 쉬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게 법적으로 안 쉬게 하면 뭐 처벌이 있다 이게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꼭 휴무를 보장해야 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단 엄청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의하셔야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나와서 일을 해도 가산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자, 이게 법정휴일이고요. 법정휴일은 이 두 날이고 유급이에요. 자, 약정휴일은 뭐냐? 사업장의 단체 협약 등에서 시행하는 휴일 또는 휴가예요. 예를 들면 회사 창업 기념일과 같은 날이죠. 이건 회사에서 그룹홈에서 이날 쉽시다 라고 하면 쉬는 거죠. 그리고 이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를 잘 얘기해야죠. 무급은 그러니까 급여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나오는 거고, 유급은 쉬었는데 돈이 나오는 거죠. 대박이죠. 예. 법정 공휴일이죠. 우리가 쉽게 아는 빨간 날이에요. 신정 1월 1일, 설날, 3.1절, 선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과 같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달력에서 빨간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300일은 법정 공휴일, 이 빨간 날을 법정 휴일로 만들었고요. 법정 휴일 여기 밑에 있죠. 그 다음에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은 무조건 법정 공휴일을 법정 휴일입니다. 근데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설날 쉬죠. 예, 추석 다 쉬잖아요. 예. 이런 날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달라. 그룹홈에서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출근할 수도 있고 법정 휴일로 유급 휴일일 수도 있음. 누가 해주면? 그룹홈 시설장님이 해주면.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차가 무엇인지, 법정 공휴일은 무엇인지, 법정 휴일은 무엇인지, 휴게 시간은 무엇인지, 해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고, 네, 이런 것들. 수당은 우리 못 받아요. 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 플러스 주휴시간 곱하기 최저시급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